안녕하세요. 켈리 남녀의 우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위에 아마 자막으로 떴을 겁니다. 네, 지난번에 버림받는 캘리포니아라는 주제로 긴급 편성 시간을 마련하겠다라고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될지 있어야 될지, 왜 사람들이 지금 가주를 떠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점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1부, 2부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난번에는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되는 그 문제가 되는 문제점들이 뭐가 있었는지 짚어봤어요. 오늘 이 시간은 좀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텐데요. 김영준 씨가 통계를 아주 많이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통계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통계를 보면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지 김영준 씨 나름의 해석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한 지 30년이 다 돼갑니다만 아직까지도 미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족한 지식과 경험으로 탈가주 현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올린다는 것이 다소 주제넘고 무모한 시도일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서론 그만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7월이었습니다. 2019년 CNBC가 생활용품에서부터 주거비용까지를 모두 망라해서 가장 생계 비용이 비싸게 들어가는 주 10개를 선정해서 보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주들 다 들어갔습니다. 3위 뉴욕, 2위가 캘리포니아, 그리고 1위는 아무래도 지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했겠죠. 하와이가 선정이 됩니다. 3위 뉴욕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루에만 277명의 뉴요커들이 도시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 2018년 블룸버그 자료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다 아시는 얘기고요. 재미있는 건 6위에 선정된 오레곤입니다. 오레곤은 생계 비용이 비싼 주 6위에 선정이 됐음에도 비슷한 시기에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소개하고 있는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이 된 주 6번째로 함께 선정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가는 인구보다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다 그러면 엑소더스,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런 문제 드러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엑소더스라는 이슈가 불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나가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분석해 보는 것도 어쩌면 정답에 가까운 근사치를 뽑아낼 수 있을 텐데 언론에서는 따로 그 얘기를 보도하는 걸 마땅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내용을 보도한 자료가 있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의 게으름을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불편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해보지만 저는 오늘 그 거북한 얘기를 조금 꺼내보고자 합니다. 대개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또 한 가지 요인으로서 높은 세금을 둡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반박 자료로 근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언론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마켓워치라고 하는 곳에서 역시 2019년 올해 가장 세금이 비싼 주를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 리스트 텍스 플랜들리 하게 되면 아무래도 텍스 플랜들리 하면 세금이 낮다고 하겠고 리스트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세금이 높은, 세율이 높은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겠죠. 1위가 일리노이고요. 10위가 캔사스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탑 10 안에 캘리포니아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보도를 하고 있는 마켓워치도 당연히 캘리포니아가 비싼 세율로 악명이 높다 보니까 10위권 안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의아스러웠는지 캘리포니아 doesn't collect the top 10, 캘리포니아는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부제를 담아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얘기를 또 많은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체증에 관해서는 포브스가 얼마 전에 The Worst City라고 해서 미국 내 가장 교통체증이 심각한 주 10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보스턴이고요. 2위가 워싱턴 DC, 3위가 시카고, 4위가 뉴욕시티, 5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6위 시애틀, 7위 피츠버그, 8위 샌프란시스코, 9위 필라델피아, 10위는 포틀랜드가 차지합니다. 10위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2개 도시가 들어와 있죠. 로스앤젤레스하고 샌프란시스코. 재미있는 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베스트 플레이스 탑 10개 도시를 선정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8위에 선정이 된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살기 좋은 베스트 플레이스 10위권 안에 7위에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 자료를 봤더니 워싱턴 DC가 지금 교통체증이 두 번째로 심각한 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워싱턴 DC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4위에 등극을 합니다. 사는 사람들은 교통체증 때문에 불편하고 짜증나 죽겠다고 하는데 매체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소개를 하는 거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베스트 플레이스를 선정할 때 교통 상황이라는 팩터가 반드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통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두고 아주 상반된 조사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 가지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비즈니스하기 가장 좋은 주 1위를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혹시 어딘지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1위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마 실리콘밸리나 헐리우드이 그런 후광 역할을 단단히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 실리콘밸리는 그렇다면 아직도 건재한가요?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터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1976년부터 1년에 6번씩 10이제큐티브라는 이름으로 발행되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매년 5월이면 베스트 스테이트 앤 월스트 스테이트 포 비즈니스라고 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가장 좋은 주, 안 좋은 주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CEO들이 그 주의 세금 문제라든가 노동 환경의 질 그리고 생활 여건 등을 총망라해서 점수로 산정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US 뉴스에서는 가장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주 1위로 캘리포니아를 선정을 했는데 칩 이제큐티브는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요? 2018년, 2019년 2년 동안의 자료를 보여드리면 캘리포니아는 2년 연속 50위 꼴찌입니다. 다른 매체에서는 캘리포니아의 비즈니스 상황을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정작 비즈니스를 하는 CEO들은 왜 캘리포니아를 가장 비즈니스를 하기 난감한 주로 그것도 꼴찌로 2년 연속을 선정하고 있을까요? 높은 법인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우리보다 일리노이나 미네소타가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2위 밑으로 와야 되는데 캘리포니아가 2년 연속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주된 요인으로 높은 생활비, 높은 세금, 그리고 교통체증을 들어봤는데 그런 분석들이 과연 합당한 해석이냐에 대해서 나름의 반론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지식으로는 이 탈가주의 현상을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요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높은 생활비 또는 세금 등이 바로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겠고요. 두 번째가 문화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될 텐데 미국에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은 한국 분들께서 한인 여러분들이 대개 밀집 지역이나 유태인 밀집 지역으로 이사를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는지를 목격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문화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떤 걸 지칭하는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소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정치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매체에서도 벌써 이 문제는 거론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이 문제를 가끔씩 터치를 하고 있는데 작년 2017년이었군요. 그때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텍사스로 이주한 전 공화당원의 사례를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텍사스로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보수주로 유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컨설팅 컴퍼니를 세웠다고 하는데 뭐 컨설팅 컴퍼니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이룩하고 계시는지 만들고 계시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다시 LA타임스는 탈가주의 현상으로 캘리포니아에 평생을 거주해온 부부가 텍사스로 이주를 하는데 그 부부에 대한 인터뷰를 실습니다. 평생을 거주해 왔으면서도 왜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와 성향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좌편향으로 흐르는 캘리포니아의 분위기를 자기들은 생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컨설버티브 무브라고 하는 웹사이트도 많이 생겼고요. 한 부동산 업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텍사스로의 이주라고 하는 클럽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꽤 회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이었습니다. 포브스는 어떤 생각에서인지 참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기고문을 실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 그런 여러 정책들은 캘리포니아 사람들 당신들이 선택한 거다. 당신들이 뽑은 정치인들이 입안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의 선택이고 너희들의 결론을 갖고 그런 불평을 하는 건 조금 무섭지 않니라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엑스 캘리포니안들이 보수주로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행하는 투표 성향을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행했던 투표 패턴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런 진보적인 성향이 싫어서 보수주로 이입을 했으면서도 보수주에서 투표를 할 때 진보적인 성향의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캘리포니안들이 과연 그들이 지금 현재 투표하는 정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투표를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경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캘리포니아는 그동안 추구해왔던 가치에 대한 일종의 실험장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은 그냥 습관적인 그런 성향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왕이면 캘리포니아가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모범적인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숨 차셨죠? 혼자 가려니까 힘드네요. 네, 숨 차셨죠? 네,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김영준 씨가 짚어준 그 행간은 마음에 드셨는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희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주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로 내가 이사를 가볼까, 이민을 가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면서 타주로 가보면 어떨까, 뭐를 고려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소개를 해드렸던 이번 편, 지난 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그 고민 해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가 그 밖에도 정말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캘리포니아가 좋은 이유, 그거는 다른 이곳에서 활동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만나보죠. 네, 또 5가지, 10가지 이렇게 올리셨던데 네. 뭐 다 조사 잘 하셔갖고 친절하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뭐 그거 보시면 다 나오고요. 뭐 저희는 기회가 되면 저희가 느끼는 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있겠죠. 네. 저희가 소개하는 캘리포니아의 매력들, 그런 매력들이 아마 캘리포니아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만나고요. 요즘에 탈가주 현상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오늘 2부 그리고 그 전에 1부까지 두 편에 걸쳐서 자세하게 심층 보도해 드렸습니다. 네.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요, 라이크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가입해 주시고, 네, 구독해 주시고, 구독은 사랑이라고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구독이 무슨 사랑까지야. 뭐 그렇지만 네,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캐리남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